헬로우 차이나입니다. 유안타증권 이경민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소폭의 상승이지만 2110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0.88% 상승하면서 698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해 종합지수는 일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해 종합지수 4,375선, 어제 종가가 4,375선, 어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됐군요. 하지만 중국 상해 종합지수 주말에 나왔었던 그 금리 인하, 이 모멘텀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 조정 분위기와는 다르게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4,300선 후반까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도 사실 내일 그 금통위에서 금리가 인하된다면 어느 정도 그 호재의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시장 흐름에서 조심스럽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유안타증권 이경민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PB님 최근 중국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최근 중국 증시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조정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이 조금 깊은 그런 가격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간이나 이격 조정 정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좀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 달에서 다음 달 초 정도까지만 해서 이격을 조금 좁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참 요즘 중국 증시 흐름은 참 아주 모범생적인 것 같아요. 조정받을 때 조정받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반등도 확실히 주고 뭐 2%, 3%씩 하루에 오르기도 하죠. 반등을 주고 또 이제 일정 정도 반등까지 주면서 또 이제 또 한번 흐름을 또 나타내겠죠. 뭐 최근 2거래일 동안은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국 주식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얘기를 골라오셨나요? 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그런 부분은 후광통에 관심이 좀 있으신 모든 시청자분들이 아는 종목이 중국 남차하고 북차거든요. 지금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후광통 실시하고 나서 가장 크게 올랐던 그런 부분에 1대1로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국유기업의 그런 그 개혁안에 따라서 양사의 합병이 좀 그런 트리거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막연한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 국유기업 개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작년이죠. 미국 포춘지가 발표한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를 보면 중국 기업이 한 91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8개만이 민영이고 나머지가 다 국유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의 흐름을 보면 생산적인 국가에서 이제 소비하는 국가로 조금 정책적인 트렌드가 바뀌어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방만한 경영이나 아니면 효율적이지 못한 생산 구조, 그 다음에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되는 공급 과잉 현상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풀어야 될 만한 숙제가 아닐까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중국에는 양치라고 있습니다. 중양치예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국유기업 중에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자위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그쪽 소속인데요. 이런 회사들의 그 국유기업에서 나오는 그런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크게 차지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영기업이 상장사 중에서 한 70% 정도 되고 있고요. 그 70% 중에서 일부의 회사들이 조금 이런 걸 독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독식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ROE라고 하죠. 자기자본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민영기업 13%에 비해서 5%로 현저하게 낮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좀 문제는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 순이익률이 민영기업은 7.1%지만 국유기업은 한 6.6%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국유기업의 개혁은 해야 된다라고 하고 중국도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방향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리커창 정부가 그 2013년 18회 그 삼중전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유기업 육성을 위해서 그 개혁 의지를 좀 표명을 했습니다. 개혁 방향 공익성 국유기업, 공공재 성격이 강한 국유기업은
혼합수요제를 통해서 경영관리 제도 개선, 선진화에 주력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쪽 부분은 민영 쪽으로 자금을 풀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그 투명하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경쟁형 국유기업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그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고 뭐 M&A나 아니면 상장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좀 풀어놓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혼합 소유제나 아니면 그 민간 시장 자본이나 민간 자본 개방이나 아니면 국유 자산 경영제도 개선에 조금 논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포춘 500대 기업에서 국유 기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 기업이 90개 이상이 들어왔었다라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설명들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얼마나 중국이 정말 체질 개선을 거치고 또 중산층을 키우기 위해서 뭐 소비 같은 부분들 예전에 뭐 그 보조도 해줬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진짜 이제 현실화되고 성공을 하나하나씩 그런 이슈들이 성공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또 계획 경제 사회주의 국가지만 계획 경제에 따라서 이만큼 진짜 기업들이 컸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사실들이고요. 그리고 이 후강통을 시행하면서 가장 큰 테마가 됐었던 것이 1대1로와 국유 기업 개혁이었다. 중국이죠. 중국 남차. 그 흐름을 봤을 때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일단 간단하게 중국 상해 종합지수 자체도 2000선에서 후강통 시행 전에 2000선에서 지금 박스권 돌파하고 4400까지 120%가 지수가 올랐고요. 이런 국유 개혁 테마나 1대1로 테마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국유 기업들이 실적이 아주 우량하진 않다. 조금 더 실적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점 때문에 국유 기업 테마를 이제는 매도하고 실적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전략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또 다시 국유 기업, 국유 개혁에 대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 뭐 국유 기업을 개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예전에 국영 기업에서 명칭이 국유 기업으로 바뀐 거는 국가가 경영해서 국가 소유로 바뀌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개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 남차나 북차 같은 M&A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IPO를 통해서 민간 자본에 조금 그걸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근에 시장이 IPO 그 물량 우려로 굉장히 조금 조정을 세게 받았다가 그러면 그 물량이 끝나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IPO를 할 거다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유기업 개선 방안 중에서 IPO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민간 자본 시장에 풀어놓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기존에까지의 그 국유기업 개혁안 중에서 뭐 모든 종목들 다 오른 게 아니라 M&A나 그런 이슈나 합병 이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랐는데, 뭐 실적도 괜찮고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이익률도 좋고 우량한 IPO 할 수 있는 자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국유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국유 기업이 무조건 다 많이 올랐다고 도매급으로 매도하면 안 되겠네요. 네, 안 오른 기업도 있고 또 그런 M&A 이슈가 없어서 조명을 못 받았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뭐 또 국유 기업이 다 실적 안 좋다고 매도하시면 또 안 됩니다. 네, 하나하나 좀 봐야 되겠는데 오늘 그러면 가지고 오신 이 기업은 국유 기업 가운데 실적이 가장 좀 돋보였나요? 어떤 기업이죠?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국투전력홀딩스라고 하는 그 수력하고 화력을 하고 있는 발전소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가지고 온 제일 큰 포인트는 그 우량한 자회사들이 좀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아롱강 유역에 그 수력 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독점적인 개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동사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 들고 있고요. 뭐 자회사 같은 경우는 그 풍력이나 바이오매스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자회사들이 많은데요. 올해 그 12월에 파리에서 유엔 산하의 그 기후 협약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뭐 예전에 도쿄 의정서 같은 그런 기후 협약이 다시 열리게 되면서 뭐 이례적으로 탄소 배출이 증가하지 않는 원년이 2014년, 15년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작년도에 탄소 배출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태양광이나 이쪽에 투자도 많이 했고,
뭐 미국도 많이 투자했고 애플도 뭐 이쪽에 태양광 쪽에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가 뭐 조금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올해 한 7, 8월 정도에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 들어서 두루두루 모멘텀을 여러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뭐 제가 가지고 온 그 차트 중에서 실적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14년도에 뭐 시가총액 주가는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매출액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요. 그 PER 퍼 기준으로 해서 밸류를 봤을 때 그 PER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고퍼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있었지만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그 시간이 그 밸류, 고밸류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해주고 있다라고 판단 들거든요. 그래서 이쪽 국투 전력 홀딩스를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요. 실적이 성장하면서 이런 고밸류에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10배 초반대에서 현재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수력, 화력, 또 자회사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전력과 관련돼 있는 이름 그대로 그런 기업인데요. 비상장 자회사들의 IPO 모멘텀 얘기해 주셨는데 비상장 기업 중에서 자회사 중에서 상장하는 기업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상장한다라고 일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 후광통 종목들, 중국 종목들을 보다 보면 알 수 없게 거래 정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정지가 언제 풀리는지도 알 수 없고요. 이거는 중국 기업의 특수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관리 감독하는 회사가 그쪽이 그 국자위이기 때문에 기업의 오너나 아니면 기업의 재무 구조들도 그 일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IPO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국자위에 그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들 중에서 IPO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IPO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라고 예상은 들고 있고요. 동사의 자회사들이 많고 또 우량하기 때문에 당연히 IPO 돼서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IPO 할 수 있는 만한 IPO 할 만한 자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는 좀 굉장히 좀 크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 들고 있고요. 동사의 그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현재의 시가총액은 약 한 40에서 45% 정도 수준으로 아직 자산 가치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 자산 가치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번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회사 상장 모멘텀은 잠재되어 있는 요소고요. 뭔가 구체화된 건 아직은 없고요. 그러면 국내 기업과 비교해 볼까요? 뭐 국내 기업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한국전력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전력과 조금 비즈니스는 유사하지만 한국전력하고 한국수자원공사를 약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아직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전력 대비해서 매출액 증가율을 제외하고서는 조금 그 밸류나 이런 부분 조금 미미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출액 증가율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인데 한국전력이 지난번에 흑자 전환을 했죠. 흑자 전환하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말이 안 되게 나왔기 때문에 뭐 비교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다시 가져온 그 표를 보면 현재 시가총액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 한 40에서 45% 정도 수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31% 굉장히 좀 높은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롱강 유역 그 티베트 쪽 중국의 그쪽이죠. 동쪽의 그 강인데요. 이쪽에 관련된 그 독점적인 그 개발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개발이 되고 있으면서 동사의 실적은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지금 표로 보여지는 부분은 한국전력이 더 우세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평가를 해본다면 국투전력홀딩스가 더 매력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펄을 조금 높게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그 성장세는 이제 시작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워낙 또 내부적으로 또 분위기도 있고요. 중국 내에서 일단 10배 초반이면 정말 비싸지 않은 주식이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그 실적 성장성 부분들도 기대를 하셨는데,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동안 수력이나 원자력이나 화력이나 천연가스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정말 어떤 확실한 성장성들이
뭐 지역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지역이 이 지역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는 좀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좀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IP를 통해서 민간 자본에 좀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제일 좀 크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체다. 그리고 실체가 없는 부분이 아니라 아름강 유역 부분을 그 수력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예, 주가가 다시 한번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아름강 유역은 그 티베트 쪽에 중국의 동쪽에 있는 강인데요. 굉장히 길고 그 낙차가 커서 수력 발전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3만 배가든가요? 뭐 그 정도 발전이 되면서 굉장히 좀 큰 폭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이쪽 부분 2020년까지 개발이 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모멘텀이나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뭔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주가는 조금 올라서 뭐 한 11.7위안 정도 하고 있는데요. 매수하는 단가는 11.2위안 정도가 예, 좀 적정하다라고 좀 판단을 들고 있고, 그 이전 저점이죠. 한 9.2위안을 그 이탈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손실을 조금 확정 짓고 추후에 다시 한번 살펴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산정에 있어서는 당사 그 자동 매매 시스템이 뭐 트레이더 후광통 쪽에서도 그쪽 부분이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그쪽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15.3위안으로 현재 가격에서 한 30% 정도 업사이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30% 정도의 상승 여력과 또 손절 처리해야 되는 가격대까지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해서 투자해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 지금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으로 오늘 유한타증권 이경민 PB가 골라왔는데요. 국투전력홀딩스 알아봤습니다. 토마토TV 022128-3388번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4시 종목 카운슬러에서 여러분의 종목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들 지금 전화 주셔서 남겨주세요. 세 분 카운슬러가 오후 4시에 여러분의 종목을 집중 진단해 드립니다. 마켓 이마 기장에서 뵙겠습니다.